미국 주시장이 급등했죠. 하늘 높이 그냥 로켓처럼 치솟았는데 보시면 그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갔던 긴 시간 동안 밀려 내려갔던 걸 한 4일 만에 바로 반등해서 메꿨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이겠죠. 원자재 시장으로 가보면 그거에 따라서 급값은 머리를 빠르게 들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구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이하게 유가는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된가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뭔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한 가지 논점을 얘기를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지방정부 그 연방정부 말고요 지방 각 주 그다음에 그 주 안에 로컬 카운티나 뭐 이런 쪽 그런 쪽에 있는 곳들이 그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인데 보시면 여기 경기 수출 국면은 약간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경기 수출 국면 진입하기 전에 이게 한꺼번에 확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심화된 거는 이제 2008년도 이제 중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정도 2018년도는 2007년도 회기에서 세금을 거둔 걸로 운용을 하니까 잘 버티고 있다가 2019년 초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 위에 이제 붕괴된 게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났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게 잘 안 거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용인데 GDP가 아니고 여기 고용도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고용 숫자가. 이것도 역시 경기 수축 국면이 확 늘어나면서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지방 재정이 고용을 잘 못 떠받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보면 경기 수축 국면 그러니까 락다운 때문에 급락했다가 잠깐 머리를 드는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방 정부 특히 뉴욕이나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정부에다 계속 뭔가 자금 지원 좀 해달라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민주당 경기 부양 아니거든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연방 정부에다 그걸 손을 벌리지 말고 뭐 지방 정부나 주 정부 니들이 그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자금 조달해서 써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선거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기 279 CNN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290을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차이를 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건하고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애리조나하고 많으면 조지아까지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CNN 데이터입니다. 2016년도 때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스콘신, 이제 미시건, 펜실베니아, 여기 이제 조지아, 여기 애리조나 전부 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에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여기 아직 여기 조지아하고 애리조나 표시 안 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잃었던 러스트벨트를 다시 찾았고 이제 밑에 있는 썬벨트 중에 일부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민주당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반대로 복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요번에 BLS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요번에도 역시 지난달에도 보시면 지난달 비슷한 패턴 똑같은 패턴입니다. 난팜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이 63만 8천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고용은 90만 6천이에요. 왜 줄었느냐? 전체 고용 수가 왜 민간 고용 수도 줄었느냐? 여기는 가버먼트 정부 쪽에서 26만 8천 줄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전달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고용을 떠받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정부 쪽의 실업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쪽에서 고용을 까먹을 거라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없고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 굉장히 낮은 숫자잖아요. 이게 2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밀어내리면서 정말 호황을 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실업률조차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낮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거 보시면 이거 그 calculated risk 블로그.com 데이터고요.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도 전부 다 calculated risk 블로그.com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빨간 거는 경제 활동 인구예요. 어디에서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파란 거는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고용돼 있는 인구인데, 보시면 2000년 지난 이후에 계속 그 인구들, 경제 활동은 가능하지만 고용되거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하고 있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실업률은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뭔가 상황을 좋게 만든 건 맞지만, 경제 전체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점점 기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의 숫자가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자체도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는데 뭐 우버라든가 혹은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고용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파트타이머처럼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되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도 다 사실 이 실업률 중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 그러니까 고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고졸 이하의 백인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경쟁 있는 일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은퇴한 그런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쌓여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적 방향들은 전부 다 복지나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도 이런 어떤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화두가 결국은 트럼프인데, 트럼프랍니다. 코로나인데, 이게 유럽 CDC 데이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줄질 않고 있어요. 전체 확진자 숫자가. 이게 안 줄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규모로 확산된 것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예전에 이거 보여드렸었죠. 몇 주 전, 한두 주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서쪽 포르투갈부터 이쪽에, 여기가 루마니아인가요? 여기까지 완전히 짙은 색으로 다 가려졌죠. 숫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독일인데, 독일, 덴마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스위스는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밑단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탈리아 반도도 지금 쭉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영역이 작았었거든요.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인가요? 예, 이쪽이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지금 점점 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위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경제적인 봉쇄를 하지 않겠다고 국경 봉쇄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옆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CDC 데이터인데요. 미국 CDC 데이터는 보시면 드디어 이제 난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일 확진자가 13만이 넘었고요. 23만이 넘었다는 거는 여기가 한 7만 4천 정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대선 전국 때문에 사실 뭐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7일 이동 7일 평균 확진율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7.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이 시기 가장 높았던 때가. 물론 진단하는 사람 숫자도 많지만 이 확진율이 계속 치솟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입원 환자 수, 이거는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인데요. 입원 환자 수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 11월 말이 아니고 요번 주에 이게 6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뭐 만씩 튀거든요. 아니 1000명씩 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4천만 명 더 튀면 6만이기 때문에 요번 주에 6만까지 갈 것 같아요.
이 5만 9천 얼마가 지난번 이렇게 급등했을 때 5만 9천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이게 사망자 수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인데 여기 보시면 과거 이제 1000명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000명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2월 6일자로 봉쇄 전체에 대한 부분 봉쇄하고 오픈에 대한 부분인데 봉쇄가 아직 굉장히 확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두 지역은 뉴욕까지만 봉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봉쇄가 추가로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향후 이 봉쇄 지역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봉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곳곳이 전쟁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봉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업자들도 많이 얘기돼서 일자리도 못하고 그런데 무조건 봉쇄만 시키면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봉쇄하는 게 되겠느냐. 여러 곳에서 항의를 보이고 있고 한계치에 도달한 프랑스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환자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 프랑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여기 하루에 8만이 넘었어요. 8만. 미국 대륙 전체 그 큰 대륙에서 13만 이런 거도 많다고 보는데 이거 프랑스 거기서 8만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프랑스는 정말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벨기에는 그나마 좀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받아주고 있는 독일도 추세 자체로는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유럽은 경기 하방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분기에 마이너스 국면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험한 건 아닌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밍크가 인간으로부터 코로나한테 감염됐는데 다시 밍크 감염돼 인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게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써놨는데 아직까지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좀 바뀌어가지고 백신이 이 밍크에서 다시 사람으로 넘어온 곳에 대해서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이다. 그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람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여하튼 이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의 TF를 발표했잖아요. 빠르게.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봉쇄를 유럽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안 줄어들고 있고 의료적인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봉쇄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우선이고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놔뒀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트럼프의 움직임대로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은 지방정부나 이런 쪽에 어떤 재정 지원이든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재정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려고 애를 쓰겠죠. 하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놓고 보면 유럽처럼 봉쇄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은 각 주별로 공화당 주도 있고 민주당 주도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할지 안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오픈한 상태에서 가지만은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번에 선거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이쪽 지역 이렇게 보시면 많은 지역들이 민주당에 찍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 봉쇄에
돌입되지 않을까,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라도 지금 강력하게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특수도 이런 상황이라면 사라지겠죠. 다만 특수가 전체 다한테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존은 막 그러니까 봉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특수를 누릴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외부로 나가서 식사라든가 뭐 어떤 여행보다는 뭐 하여튼 숙박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은 타격을 받겠지만, 그걸 못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제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게 미국 경제에 대한 지금 가끔 보여드리는 이 나우캐스트 있죠. 뉴욕 연준에서 뉴욕 패드에서 발표하는 그 4분기 경제 성장률인데, 요게 직전에 보셨던 게 30일까지고요. 요번에 이제 6일자까지 지난주 거 다 반영됐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영역까지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마이너스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 4분기가 수축 면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물론 경기 수축이 2분기 연속이기 때문에 1월달 그렇게 할 때 이제 경기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블 딥은 아니더라도 일단 확산 속도가 둔감된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유발하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게 향후의 주식시장의 조정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이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거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백신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만약 기다리고 있는 백신이 정말 효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년에 또 겪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탄력을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제 지표가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성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경제의 성장 속도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4분기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망치나 예측치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산세,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백신이 마지막으로 유심히 잘 봐야 될, 향후의 그 주시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